국민들은 또 바다를 자꾸 이용하고 싶고 갯벌에 나가고 싶다 보니까 어민과 국민 사이가 그 공간을 가지고서 다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갯벌은 누구의 것이며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갯벌의 가치를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혜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밀물 때는 바다에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으로 해설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신하에게 주는 일종의 상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조제를 쌓아서 농지를 만들어서 그 소출을 자기가 갖고 가는 구조였고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혜택이란 단순히 갯벌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혜택은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포상의 일종으로 갯벌의 일정 구역을 정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주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은 간척을 통해 갯벌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런 방식은 고려시대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갯벌을 토지의 목적으로 사용된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간척이 이루어졌고 광복 후에도 역시 식량 생산의 목적으로 소규모의 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다 우리나라의 갯벌 이용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화호와 새만금 갯벌 간척 사업이었죠. 1994년 시화호에서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시화호 안에 바닷물을 빼고 담수를 들이는 담수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시화호의 수질은 급격하게 나빠졌고 이른바 죽음의 호수로까지 불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뒤이어 새만금 갯벌 간척 사업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의 길이의 방조제를 쌓아 간척 토지 291제곱킬로미터, 호수 118제곱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요. 1998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에도 농지 개발의 당위성과 손실된 갯벌의 가치, 그리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과 관련된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갯벌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1997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합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01번째 가입국으로 1980년에 가입한 일본과 1992년에 가입한 중국에 비해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가입이었습니다. 1999년에 우리나라의 습지보존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람사르 습지협약이라는 게 우리가 가입을 하면서 만들어진 법인데 사실 이 법은 기존에 우리가 갯벌을 이용하던 방식과 좀 거리가 멉니다. 너무 보전적인 측면만 강하기 때문인데요. 습지보존법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제도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습지를 별도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2018년 기준 갯벌 전체 면적이 2,482제곱킬로미터 중에서 전체 갯벌의 약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이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갯벌에서는 특별한 관리 수단이 없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갯벌의 이용 방식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간단히 갯벌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갯벌법에는 갯벌의 생태는 물론 수산물의 생산지로서의 가치, 교육과 관광의 공간으로서의 중요성 등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갯벌이 주로 쓰이는 용도인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화라든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공간관리나 다양한 수단들을 넣어서 만든 것이 갯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습지보존법이 습지의 생태를 보호하는 보존주의적인 관점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갯벌법은 우리나라에서 갯벌이 전통적으로 수산물 생산의 중요한 공간이자 체험이나 생태교육의 공간, 그리고 관광의 공간이라는 점을 반영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갯벌은 인근 지역민들이 수산물과 같은 먹거리를 얻거나 대규모 농지 개발을 위해 간척,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갯벌이 개인의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는 공유수면임에도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리 방식인 어촌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는 사실은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져 오던 계의 일종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조직해서 갯벌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소출물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조직이었고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어업은 법률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 어업인 중에 어촌계에만 면허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어촌계는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갯벌이 기본적으로 수산물 생산의 기능을 어촌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연안 지역에 가보면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고 향후 어촌의 노령화가 계속된다면 어촌계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갯벌 관리의 지속 가능성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로질로 대표되는 어민과 국민과의 갈등입니다. 국민들은 또 바다를 잡고 이용하고 싶고 갯벌에 나가고 싶다 보니까 어민과 국민 사이가 그 공간을 가지고서 다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갯벌 현장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규정을 위반한 불법 해로질로 인해 경찰 조사,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으로 해로질 동호회의 무분별한 남획이 원인으로 주목되면서 제주도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제주도 내 비어업인의 야간 어획 행위를 전면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촌계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갯벌의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한계를 보이면서 지역 공동체의 축소와 관리 능력 약화에 대응하고 바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갯벌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라는 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인데 반해서 거버넌스는 그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자도 같이 그 관리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방해수청, 지역민 시민단체가 다 같이 함께 관리한다는 것을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5가지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갯벌 관리를 위한 생태 환경, 수산, 사회경제 정보의 생산 측면에서 관리 단위 갯벌별 생태 및 환경 정보의 생산과 갯벌별 주요 수산 자원에 대한 자원량 추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계약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갯벌의 환경과 자원 관리를 이행하도록 표의 2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갯벌 관리 체계의 핵심은 거의 모든 갯벌에 조직되어 있는 어촌계라는 공동체를 활용하되 이 조직이 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어장 관리만이 아닌 갯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만 단위 갯벌관리위원회를 의사결정기구로서 조직하고 각각의 단위 갯벌에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관리계획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갯벌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의 확대 측면에서는 생태교육형 갯벌체험 활동 운영과 교육기반 시설 및 콘텐츠 확보, 갯벌관리구역 설정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연,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 있어 갯벌의 기능이 확대되고 갯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힘써야 합니다. 어촌 사회 및 지자체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갯벌 지역민들에게는 갯벌 환경관리나 갯벌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체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등 관계기관들도 갯벌 관리, 환경관리, 새로운 이용수요 대응 등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2021년 발표된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반영되었는데요. 갯벌법에 따라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갯벌을 그동안 이용하던 어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질 좋은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청정갯벌이나 관리구역이 그런 기본적인 제도고요. 또 반면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갯벌 체험구역이라든지 별도의 공간들을 할애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의 갈등이 최소화된 방식으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루에 2번 얼굴을 드러내는 갯벌은 끊임없는 생명이 순환하는 곳.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관리한다면 아름다운 갯벌의 가치는 현재 우리 세대만 누릴 수 있는 추억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법률을 제정해 놓고 그 제도만 시행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사실은 그런 제도적인 수단에 다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있고 어떤 의식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의 변화도 필요하고 지자체분들의 어떤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국민 자체가 어떻게 갯벌을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도 계속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